자, 이제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아마 10월 전에는, 여름방학까지 해서 이제 10월 전에는 이제 3-1을 끝낼 거고요. 3-1, 2까지 끝낼 거예요. 3-1, 2까지 한 4달 혹은 5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이랑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매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대수 과정은요, 그 1학기 과정이죠. 1학기 과정은요, 중1하고 중2가 한 세트고요. 중3하고 고1이 한 세트예요. 도대체 이제 얘네하고 얘네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얘네는 차수로 말하면 1차고요. 얘네는 2차 이상이에요. 2차라고 보셔도 돼요. 3차, 4차를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그건 아주 특정한 형식을 외워서 푸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는 식으로 말하면 차수가 1차, 여기는 2차 이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수로 따지면은요, 여기까지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 배우고요. 여기서부터 무리수와 실수 이런 애들을 배워요. 허수.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그럼 얘랑 얘가 또 달라지는 건 뭡니까? 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유리수,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 정수까지인데, 정수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뒤부터는 우선은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리수만 해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다. 뭐에 맞춰서, 정수에 맞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3분의 14 하면은 4하고 5 사이에 있는 대충 숫자구나. 물론 선생님 무리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리수도 할 수 있죠. 무리수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무리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 상황. 그러면 그걸 따지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리수를 그냥 그 무리수라고 놓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따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랑 여기랑은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도형과 결합하기가 쉬워요. 이 수를 도형하고 결합하는 가장 기본 원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길이를 이제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중3 때부터 형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정의에 맞춰서, 이게 무슨 뜻인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식이 더 복잡해지더라도 그 정의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해가 안 생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곱근. 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제곱근과 실수. 제곱근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요, 우리 여기서 수체계는 저 뒤에 나오죠? 제곱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A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3의 제곱근. 이게 뭐죠? 3의 제곱근. 정의는 뭡니까? 3의 제곱근을 답을 외우지 마시고, 제곱해서 3이. 그쵸?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한글로, 사실 이 한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미국 가면 안 통할 거잖아.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3의 제곱근이라는 건 얘를 만족하는 해인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은, x제곱은 3의 해는, 요거는 우리가 더 잘 구해요, 사실은. 그쵸? 뿔마루트 3입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물으면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얘를 묻는 거죠.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 중학생한테는 없습니다. 중학생. 고1 되면 답이 달라져요. 있어요. 네, 허수를 이용해서 있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씨 중학교 때는 없다고 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는 또 뭐 뿔마루트 3i 뭐 이런 짓을 합니까? 결과만 외워서 그래. 결과만.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의 뜻은 얘고 얘의 뜻은 얘다 라고 외워놓으면 이걸 푸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치? 얘의 제곱근은 x제곱은 a의 해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은 a의 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솔직히 저는 이 뒷얘기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저걸 못 풀어서 못 푸는 학생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꾸 기계적으로 외우니까. 그러니까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a가 양수일 때는 x는 뿔마 루트 a. 그쵸? a가 음수일 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a가 0이면은 x는 0, 중근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쵸? 사실 저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뜻이 이거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걸 풀 줄 아는 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고1에 가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수학의 공통 부분이고요. 저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를 마치 뭐일 때를 외워서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될 기본 정의는 이거 하나입니다. 얘의 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3의 제곱근은 두 개거든요, 지금. 그쵸? 그 중에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연히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음수니까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른대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뿔마 루트 a를 플러스 루트 a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는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른다. 됐습니까? 자, 얘를 읽는 방법은 얘를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어요? 한글로 루트 3 이렇게 읽고요. 루트를 한글로 바꾸면 제곱근 3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그러면 제곱근 3이라는 건 그냥 얘를 나타내는 말이고 3의 제곱근이라는 건 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쵸? 3의 제곱근 하면은 뿔마 루트 3 두 개고요. 제곱근 3이라는 건 루트 3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루트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제곱근이에요. 됐습니까? 제곱근 3 그러면 루트 3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마이너스 제곱근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읽죠. 우리는 제곱근 3이라는 단어 안 쓰거든요. 됐습니까? 그쵸? 중학생 때는 안 쓰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더 확장되면 세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를 세제곱근 3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저걸 쓰는 거지 지금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의 제곱근이 A의 제곱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 거예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물론 0인 경우에는 0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A가 양수인 경우만 우선 생각해보면 A의 제곱근이라는 건 X제곱은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X는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얘를 제곱하면 A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쵸? 됐습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얘를 제곱하면 이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 때문에 없어질 거고 얘도 그냥 A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조심해야 하는 거. 얘와 구분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얘하고 얘는 엄연히 다른 기호죠. 그쵸? 얘는 뭐죠, 얘? A 제곱의 제곱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는 A가 양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A를 제한을 두지 않을 거예요.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때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3의 제곱이 뭐가 되죠? 3이 되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건 어떤 숫자의 값인데 이게 값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도 3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음수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음수라면 네,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쨌든 이 결과물은 양수죠. 그래서 A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절대값 A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번역하면 A가 양수라면 A라고 얘기할 거고요. A가 음수라면 양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양수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다른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요, A가 양수일 때만 얘기를 하는데 음수일 때는 사실 루트 안이 음수인 걸 중학교 때 안 다뤄서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루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이든 음이든 얘가 된다. 뭐 이렇게 써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고 어찌됐든 얘와 얘를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자. 특히나 시험 문제 이제 얘가 되게 잘 나오죠.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고등학교 내내.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간단해요. A가 B보다 크면 루트 A하고 루트 B는요. 루트 B가 더 커요. 그쵸? 얘를 제곱한 게 얘고 얘를 제곱한 게 얘인데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큰 놈을 제곱해야 더 커지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반대도 얘도 성립하고요. 반대도 얘도 성립합니다. 양수일 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체계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자연수, 여기가 정수죠. 그러면 여기는 음의 정수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가 1, 2, 3. 그래서 정수는 얘를 음의 정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연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다. 틀린 말이에요. 0 넣어줘야 돼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수를 좀 더 확장하면 뭐가 되죠? 유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정수도 유리수에 포함되고요. 우리가 보통 유리수 하면 떠오르는 애들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정수 아닌 유리수. 뭐 예를 들면 3분의 1, 뭐 2분의 13, 마이너스 0.7, 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떠올릴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를 유리수.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수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존재하죠. 그게 뭐죠? 무리수입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얘가 아닌 수라는 건 얘는 뭐고 도대체 유리수는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는 뭐예요? 네,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참고로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유한소수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냈으니까 분수의 꼴은 당연히 유리수고요. 그쵸?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아닌 수가 있습니까? 네, 무리수라는 게 있어요. 그쵸? 무리수는 뭡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라는 게 있죠. 그쵸? 3.14, 1호, 몰라요.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루트 2, 루트 3 같은 걸 이미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요런 애들도
무리수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할 줄 알자.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경계선을 좀 따져보면 정수까지 하고 나머지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수까지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잡으면 개수가 존재해요. 그쵸? 그런데 유리수부터는 개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냐? 뭐 무수히 많죠. 그쵸? 개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조밀성, 조밀조밀하다, 조밀성이라고 하거든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정수까지만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요 실수의 분류라고 하는 수의 체계,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 체계를 다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직선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수직선. 수직선은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숫자가 점점점 왼쪽으로는 작은 값.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죠. 요 점을 A라고 한다면 A의 좌표는 2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수직선에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름과 괄호 열고 값을 쓰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유리수만으로 다 메워지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유리수만으로 메워지지 않고 무리수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무리수 중에 혹시 루트 2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루트 2는 x제곱이 2가 되는 값인데 얘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면 뭐 이제 금방 쓸 수 있는데 지금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쓰고 어떤 도형의 성질을 좀 이용해 보면 한 변이 2인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 넓이가 얼마예요? 4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잘라내면 얘도 정사각형이고 이 넓이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왜? 얘랑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컴파스로 이렇게 돌려서 내리면 이 점이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을 이렇게 돌려서 내리면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실수 전체가 수직선을 메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실수와 수직선,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실수가 대응한다. 사실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값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찍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점을 찍으면 이게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실수까지 생각하자. 끝. 대소관계. 어떤 두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A하고 B가 누가 더 큽니까? 자, A하고 B라는 애가 있어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비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딱 보고 알 수 있다면 좋은데, 그치? 딱 보고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어요? 빼보는 방법이 있어요. A 빼기 B를 했더니 얘가 만약 0보다 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A가 크다는 말이죠. 만약 얘가 음수가 나왔어. 0보다 작아. 그럼 이건 B가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하필이면 딱 0이 나왔어. 이건 A하고 B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식이 누가 더 클지 모를 때 빼보고 얘를 0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만약 A, B가 모두 양수일 때
나눠보는 방법도 있어요. 나눠서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건 뭐죠? A가 더 큰 거죠. 만약에 얘가 1보다 작다면 이건 B가 더 큰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얘가 딱 1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A, B가 같은 거죠. 됐어요? 이 빼기일 때는 양, 음과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둘 다 양수여야지만 성립해요.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누기를 했을 때 둘 다 음수였을 때 만약에 나눴다면 얘가 1보다 크다면 이번에는 B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음수인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가 3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제가 A분의 B를 써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5분의 3이죠. 얘는 1보다 작죠. 됐습니까? 원래 이게 양수일 때는 1보다 작으면 B가 큰 거였죠. 그쵸? 근데 둘 다 음수란 말이야. 둘 다 음수면 얘가 1보다 작으면 A가 크다고요. 얘랑 얘 중에서 지금 얘가 더 큰 게 보이시죠? 그래서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둘 다 음수면.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양수일 경우만 외워놓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따질 이유가 없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큰데 그 대소를 따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세 번째. 역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따지는 방법 중에 앉으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거 좀 늦게 끝났어요. 자, 얘를 빼서 값도 못 구하고 나눠서 값을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못 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제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 B가 루트가 쓰여진 숫자일 때 보통 이런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뺐어요. 그러면 양수라면 이건 A가 큰 거예요. 음수라면 이건 B가 큰 거예요. 0이라면 A, B가 같은 거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음수이면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쪽만. 됐습니까? 끝. 요게 대소비교 세 가지 기준이에요. 됐나요?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연달아서 나와요. 중학교 때는 지금 이 책에서는 얘만 나오는데 얘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얘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놓자. 아직 2번을 쓸 때는 아직은 안 나오고요. 2번은 오히려 더 뒤에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가면 2번을 써서 근데 저 2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쉽게 쓰이는데 너무 쉬워서 안 나오기는 합니다. 아직. 네, 그래서 제곱근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몇 개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많죠. 한 5개, 6개 정도 있죠. 2단계를, 제가 2단계를 풀어줄 건데, 우리 이번에는, 오늘은 천천히 합시다. 자, 오늘은 1단계 하고, 자이 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2단계 합시다. 동윤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에도 4시 반에 나와야 돼요? 4시 반이요? 월요일 4시 반.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 3번이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휴가 가기 전에. 네네네네. 수요일에는 똑같이. 네. 다 똑같아요. 월요일만 4시 반. 월요일만 4시 반. 네. 수업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자, 대표 문제 1번. 얘의 양의 제곱근. 얘의 양의 제곱근. 자, 루트 마이너스 81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조심해야 될 건 얘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얘는 값이 뭐예요? 얘는 81이에요. 81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그러면 81의 제곱근은 x제곱이 81이 되는 수니까 x는 뿔마 9예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9를 의미합니다. 얘가 a예요. 됐죠? 두 번째. 9분의 16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어쨌든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9분의 16이 되는 x값은 뭐냐면 뿔마 3분의 4니까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곱근 25
제곱근 25. 이건 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루트 25라는 뜻이에요. 그쵸? 얘는 5예요. 얘가 C입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9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구하래요. 뭐 약분하면 3 20 마이너스 60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9의 제곱근은 뭐죠? 마이너스 49의 제곱근. 마이너스 49의 제곱근은 x제곱이 마이너스 49가 되는 거 없다죠. 없다죠. 그게 틀렸어요. 0.5의 제곱근은 x제곱이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0.5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0.5고요. 제곱근 0.5는 루트 0.5예요. 됐어요? 얘랑 얘랑은 다른 애입니다.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곱근 a제곱이 6이래요. 자, 써볼까요? 써볼게요. 루트 a제곱이니까 이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6이래요. 자, 이 왼쪽 식은 뭐라고요? A는 절대값 A. 네. 따라서 A는 뿔마 6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0.1 땡 요거 얘의 제곱분.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0.11111 이거 얼마예요? 9분의 1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3.4276 276 276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얘 분수를 바꾸면 999 공분의 34276 빼기 34. 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냥 9분의 1로 끝나는 애예요. 그러면 얘는 9분의 1의 제곱분 x제곱이 9분의 1. 그러면 이건 x는 뭐예요? 네, 뿔마 3분의 1. 틀렸네요. 얘의 제곱근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큰일 날 뻔했다. 얘가 루트 9분의 1이죠. 그러면 루트 9분의 1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x제곱이 3분의 1이 되는 x는 뿔마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 답은 디귿과 리을이 맞다. 됐습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유리수 계산하느라고 계산해 보시고요. 제가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얘는요 루트 121 얼마예요? 루트 121 11. 여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나 6의 제곱이나 어차피 36이고 루트니까 6입니다. 됐어요? 이거 곱하기 여기 있네. 얘까지 해야 되네. 얘는 뭐예요? 분모는 8분의 분자는 3.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10이요. 그냥 10. 요거는 마이너스 2예요. 나누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1 빼기 요거 나눠볼게요. 4분의 9 빼기 5 아니야. 빼기 5 맞죠? 그쵸? 그러면 6 빼기 4분의 9인가요? 4분의 24 빼기 9. 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 문제는요. 루트 a의 제곱이 절대값 a고 a가 양수이면 a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a다. 이제 이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루트 얘의 제곱은 절대값 얘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셔야 되겠죠. 됐어요?
x가 이 범위에 있으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예요. 그쵸? 그쵸? 네. 얘가 음수니까 얘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끝. 됐어요?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거든요. 루트 a의 제곱인데 얘는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3-x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쓰는 마이너스는 그냥 얘가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정리해보면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2x 빼기 1. 네, 얘가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부호 판단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쟤도요. 7번은 절대값, 저거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2a 빼기 1이 7이거나 2a 빼기 1이 마이너스 7이거나 뭐 이렇게 두 개로 쓰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중3에서 배우는 것 중에 이론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요 안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제곱수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전부 짝수여야 됩니다. 됐죠? 먼저 251을 소인수 분해해 볼 거예요. 9로 나눠 떨어지고요. 9의 배수죠. 바로 보이시죠? 각 자리수를 더했을 때 9의 배수를 판단하는 법 알고 있어요? 얘가 9의 배수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나요?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요. 각 자리수를 쪼개서 더해요. 2 더하기 5 더하기 2. 그러면 9네? 그러면 얘는 9로 나눠 떨어져요. 3의 배수가 되면 3으로 나눠 떨어져요. 됐어요? 3하고 9의 배수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이거 9의 배수네 라고 알았고 9로 나누면 9, 2, 18, 72, 8, 9, 7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4, 7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따라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제곱수예요. 뭐 물론 이거 얘네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7 하나만 남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다? 7이 될 수 있죠.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7입니다. 그런데 a는 7 말고도 다른 수가 될 수가 있죠. 뭐가 될 수 있어요? 배수인데 아니야. 제곱수를 그쵸? 7 곱하기 2의 제곱, 7 곱하기 3의 제곱, 7 곱하기 4의 제곱, 즉 7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가 다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7은 얘랑 곱해져서 나가면 되고 이 뒤에 어떤 제곱이 붙어 있으면 얘는 지가 알아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문제였다면 중학교 3학년은 가장 작은 수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형태 얘네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큰 애를 물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지금 이게 28이고요 9, 7에 63이고요 얘가 지금 16 곱하기 7이죠 7, 6에 42 얘는 112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답은 얘입니다. 됐습니까?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걸 물을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a 값은 6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빼기 형태는요, 얘가 정수가 된다. 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면 여기 0 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얘가 정수인데요. 물론 0이 될 때, 1이 될 때 이게 지금 루트 42에서 얼마를 빼니까 이게 6까지밖에 없거든요. 그쵸?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66에 36이 되려면 얘가 뒤에가 뭐여야 돼요? 42 빼기 3x가 36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6이죠. x는 2네요. 그쵸? 얘가 25가 되고 싶어요. 25가 되고 싶으면 이게 지금 3x는 42 빼기 36, 42 빼기 25, 16, 9, 4,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됐죠?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지? 얘가 6이 되니까 6의 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서. 그러면은 얘 빼기 얘는 얼마예요, 지금? 17이요. 17. 이게 3x에서 안 나오죠? 얘 빼기 얘는 얼마죠? 26. 26도 안 나오죠? 얘도 안 되네요. 얘 빼기 얘는? 34. x는 11이 되면 되겠네요. 얘 빼기 얘는 38 안 되고요. 얘 빼기 얘는? 41도 안 되고요. 혹시 이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연수였어요. 있어요. 정수여서. 그러니까 즉 얘가 0이 되려면 여기가 42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x는 이거 42 3으로 나눠지잖아요. 14. 네. 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수하고 정수하고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하나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 먼저 얘를 해석해보면 60은 6 곱하기 10, 2 곱하기 5,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x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 x는 뭐가 돼야 됩니까? x는 15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이런 꼴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15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떤 수의 제곱꼴이 다 된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요. 루트 240은 24 곱하기 10이고 얘는 2하고 5고 얘는 6하고 4고 여기가 2가 2개 있고 여기가 2 하나 3 하나 2가 4개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5는 지워지고 어떤 수의 제곱인데 이 어떤 수가 너무 커져서 살아남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하고만 지워지는 애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3 곱하기 5가 되면 딱 좋고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도 괜찮고요. 3 곱하기 5 곱하기 4의 제곱도 괜찮죠. 그래봤자 얘랑 지워지는 거니까. 즉 x는 모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해서 쉽네요. 됐어요? 차라리 뭐 다 구하시오, 뭐 탑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딱 15만 돼서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원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대소관계는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요 13번을 한번 볼 거예요. 13번. 13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는요.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 루트 a제곱꼴이에요. 5 빼기 루트 29. 이거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돼요. 얘는요, 양수예요. 지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얘는요, 세 변을 동시에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 빼고 1 빼고 1 빼면 2로 나누면
자연수 x 이게 7.5죠. 7.5죠. x는 5, 6, 7 이렇게 3개. 됐죠? 끝. 15번은 그냥 읽으면 되는 문제여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네, 1단계까지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1단계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정의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자의 아닌가요?